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3월과 4월 모의고사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에 이제 열심히 해야 될 텐데요. 네네. 선생님,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뭐 모든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학생부 전형, 학생부 교과라든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그 내신 성적, 교과의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이 중요합니다. 교과 성적에서는 반영 비율이 높아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성적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전 교과 성적을 대비할 수 있으면 뭐 시간적인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지만 아니라면 이제 주요 교과 중심으로 이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많은 수험생들이 조금 저지르고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 교과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학교 내신 시험은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의 말에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이제 그 정보를 좀 얻으려는 그런 어떤 일부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한 대비를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교과서와 선생님들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네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정 선생님, 예. 앞서 이제 중간고사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예. 모의고사와 뭐 학교 성적 둘 다 좋으면 참 좋겠지만 예, 그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신이 훨씬 우수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좀 네. 조언해 주실 전형 같은 거 있을까요? 뭐 모의고사보다는 교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훨씬 더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더 폭이 높다라고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정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부 전형을 되게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부 전형이라 하면 사실 학생부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분리를 좀 해보자면 교과 성적이 많이 들어가는 교과 전형이냐 아니면 그 비교과도 합쳐져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장 추천 같은 전형을 하면서 교과가 좀 더 많이 반영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도 역시도 많이 반영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개인에 따라서 내가 교과 성적이 좀 좋지만 비교과를 좀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반대로 교과도 조금 괜찮지만 비교과를 좀 더 풍부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비교과 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준 선생님. 요즘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교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 입시에서는 또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 이제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또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뭐 좀 어떤 점들 좀 알아두면 좀 좋을까요? 예, 뭐 교대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그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수시든 정시든 내신을 관리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됩니다. 특히 교대 같은 경우는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또 전 교과목을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뭐 예체능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교과를 골고루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뭐 참고로 이제 지금 3학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시즌이니까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기밖에 내신 성적이 남지를 않았는데 1, 2학년 때 성적을 최소한 유지하는 선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든 정시든 내신이 중요하고 전 교과를 골고루 잘해야 된다는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앞두고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다 열심히 다 잘 보길 바랍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중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건축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4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5.1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건축 설계사, 영어, 지역 인재입니다. 희망대학은 부경대 건축학과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 창원대 건축학부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건축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엄마 쪽 회사가 약간 건축 관련 직종이어가지고 네. 네,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네,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상담을 통해서 그 엄마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꿈으로 좀 바짝 다가가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께서 오늘 본격적인 상담에 예.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그 우리 학생이 그 보내준 자료를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좀 더 좋고, 그리고 특히 교과 성적 중에서도 영어 성적이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어 관련해서도 수상도 하였고,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이 아닌 지방에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지역 인재 전형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고, 그리고 뭐 꿈이 분방동 어머니하고 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정현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5, 정시 경쟁력은 15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85대 15로 이제 수시 쪽에 압도적인 어떤 비중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뭐 수시와 정시의 그 경쟁력을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저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정시에 지원할 경우에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에 수시라든가 또는 정시에 대한 그 경쟁력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을 쭉 분석해 봤을 때 정시에 우리 학생이 거기에 합격한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행히 우리 학생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우리 학생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러한 충족할 수 있는 성적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시에 좀 더 비중을 높게 잡고 수시에 85를 제가 잡았고요. 정시는 15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유리한 쪽을 이제 수시 쪽으로 더 높게 봐주셨는데요.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 첫 번째는 종합 전형이 되는 건가요? 예, 당연하죠.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유리한 전형을 제 1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판단을 해봤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요, 논술 전형이나 뭐 교과 전형과 달리 서류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 서류 평가에서 다루어지는 교과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어도 영어 성적이 2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과학도 3등급 초반대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희망사항도 일관되게 건축 설계사를 희망하면서 건축 관련 뭐 자율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또는 소논문 그런 작성도 하는 등 비교과 영역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좀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곧 다가올 중간고사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2학년 성적보다 좀 더 향상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가 1순위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 계속해서- 2순위는 어떻게 예. 될까요, 선생님? 2순위는 뭐 아까 처음에도 제가 뭐 인트로 때 말씀드렸지만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달리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도 있거든요. 학생부 교과전형을 제가 2순위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학생부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선발하는 인원이 점점 증가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이제 경쟁이 좀 더 낮거든요. 이게 높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대학 간 중복 합격도 많고 또 추가 합격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좀 충족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 전형으로 보통 그 합격하는 아이들의 성적을 보니까 2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지만이 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교과 성적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학기 동안 우리 학생이 교과 성적이 좀 더 향상된다면 수시 원서 접수 시에 충분히 한번 지원을 고려해 봐야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의 성적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가 3등급, 그리고 영어가 4등급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좀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학가는 6등급이고요. 탐구 영역 중에 지구과학 1은 7등급, 화학 1은 8등급으로 약간 다른 두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조한 성적을 받았는데요. 작년 9월과 이번 3월을 좀 비교를 해보면 국어 성적이 2등급이나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가도 1등급이나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5.1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번 그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국수영탐 두 과목을 해서 100분위 평균 성적이 47.77인데요. 응시 인원이 19만 5,286명인데 약 등수를 계산해봤더니 10만 1,957등입니다. 역시 지난 9월보다 성적이 좀 향상되긴 하였으나 정시에서의 경쟁력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학생에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네, 모의고사 성적이 9월보다 좀 오르긴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의고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내신 할 때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집중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 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인 그런 성적을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 이렇다는 것을 좀 명심하고 특히 다른 영역보다는 국어하고 이 영어 영역에서 4등급 이내의 성적을 받도록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에 최저학력이 있는 만큼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교과 성적 볼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가장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그 교과는 2.44 등급을 받은 영어 교과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3.24등급이고요. 국어는 3.75등급, 수학 교과가 가장 저조한 성적을 받았는데요. 4.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수영과 전체 평균은 3.48등급입니다. 네, 학기별 추이도 봐주실까요? 예, 계속해서 제가 학기별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과 성적이 1학년 때 3등급에서 2학년 2등급으로 1등급이나 상승했고요. 국어는 1학년 4등급에서 2학년 1학기 3등급으로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2학년 2학기에 4등급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학은 역시 1학년 4등급을 받았는데요. 2학년 1학기 때 5등급으로 약간 또 떨어졌다가 다시 2학년 2학기 때 4등급으로 다시 잠깐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성적을 받았고요. 우리 학생이 자연계열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남은 3학년 1학기 때에는 조금 더 다른 교과목보다는 수학 성적이 좀 더 상승했으면 하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좀 볼 텐데요. 먼저 이정현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경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이고요. 구름은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수상 경력과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제 나머지 3개 영역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향해서 준비해온 그런 어떤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비교과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해서는
준비된 활동으로 보기에는 최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 좀 부족해 보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또 나쁘다고 좀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전공 관련 수상도 했고요. 또 뭐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 뭐 다양한 교내 경시대회 참가 등이 어떤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또는 학문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뭐 도전 정신에서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적인 그 봉사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 그리고 전공 관련 독서가 좀 더 부족한 점들은 아무래도 좀 더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은요,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교내 활동을 다 해야지만이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만이 어떤 좋은 평가를 보통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이게 추세거든요. 남은 기간이 물론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 성적도 놀려야 되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특별히 전공 관련 독서 활동을 좀 더 매진해가지고 진로하고 독서 활동에서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의 성적들 그리고 비교과 활동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이 어딘지 좀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대학을 살펴보면요. 1지망으로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학교 생활 우수 인재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네. 그리고 2지망으로는 창원대 건축학부 지역 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는 2지망인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지역 인재 전형으로 제가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정인 쌤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창원대학교를 꼽아주셨거든요. 네네. 자, 그렇게 뭐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뭐 우리 학생이 좀 나름대로 좀 판단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창원대를 좀 그 지원을 2지망으로 좀 놨다는 얘기는요. 저도 좀 살펴보니까 창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전년도 결과를 제가 그 대학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나름대로 합격권에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 최장력 기준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 수능 최장력 기준이 지금 올 3월달 모의고사에서는 충분히 그 충족을 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그 창원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좀 약간 적정 지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예. 네, 적정 지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준비 사항으로 봤을 때 이 창원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그 창원대 준비 사항을 좀 보게 되면 교과 성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별점을 4개를 줬고요. 비교과는 사실은 그 별점을 5개를 다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과에서는 출결만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출결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 학생은요. 수능 좀비도는 역시 별점 4개를 주었습니다. 네. 별점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이제 요즘 보기 참 네네. 드물었던 별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학생 희망하는 창원대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도 봐주실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좀 정리된 걸 갖다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올해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선발했었는데요. 지역인재 전형으로요. 9명 모집에 6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원 자격은 2012년 2월 이후 졸업자니까 뭐 누구나 거기다 지원할 것 같고요. 대신에 경남 지역의 소재 고교 입학 후에 그리고 그 계속해서 3년 동안 또 다니면서 졸업했던 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한국사를 응시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지원 자격을 갖고 있고요. 네. 전형 방법은요. 학생부 100으로 일괄 합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좀 더 보면요. 학생부 교과를 270점으로 환산했을 때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때 30, 그리고 2학년과 3학년 때 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 교과목은 1학년 때 4과목만 반영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각각 한 과목씩만 반영을 하고요. 2학년과 3학년은 8과목을 반영하는데요. 역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각각 2과목씩 잘 본 것만 이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학생부 출결은 역시 30점 정도로 판단하는데 무단결석이 3일 이상일 경우에만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무단결석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점이 없이 출결이 다 만점이 받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3개 영역, 즉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8 이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도 입시 결과를 봤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자 학생부 환산 점수를 보니까 평균이 288.06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자 학생부의 등급 평균은 3.95 등급이었는데요. 도전 가능성으로 봤을 때 제가 그 학생부 환산 점수를 지금 현재 2학년까지 해가지고 제가 직접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291.05점이 나왔고요. 3학년 1학기에 주요 교과목에서 아마 성적이 3등급만 정도만 유지된다면 뭐 충분히 점수가 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정으로 판단했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이 다 끝나고 나면 창원대학교 입학처에 홈페이지에 가시면 수시 모집에 학생부 종합 그 성적 산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직접 본인의 점수를 한번 넣으면 아마 점수가 환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창원대 건축학과에 우리 학생이 이제 도전 가능성을 적정이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성적을 좀 더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네. 학생을 위해서 이제 다른 대학들 또 건축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들의 어떤 전형에 대해서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그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경상남도 쪽에 이제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그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쪽, 수도권에 있는 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5년제 광운 참빛 인재전형, 즉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모집 인원이 10명이고요. 작년에는 7명 모집했었고요. 재작년에는 6명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더 인원이 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작년에는 경쟁률이 13.14대 1이었고 재작년은 10.83대 1이었습니다. 모집단위 분야에 대한 어떤 재능과 열정을 가진 자들 모두가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충분히 열정이라든가 재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과 면접 40을 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평가 방법은요. 서류 평가를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제출되는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평가 방법은 이 학교 생활기록부와 그 교과 또 비교과 전형을 같이 공통으로 반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원자의 어떤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또는 자기주도 역량 그리고 또 인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개인별로 약 10분 정도 개별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출 서류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또는 개인 적합 질문을 통한 또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요. 또는 대학이 정한 인성평가 모델에 의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니까 대학에서 제공한 작년도가 2015년도네요. 작년도는 아직 그 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네. 2015학년 거로 볼게요. 대학에서 제공된 그 자연계열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 3.06 등급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쭉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그 대기업에 올라와 있던 그런 그 합격자들의 그 실제 상황을 좀 봤는데요. 합격자 3명의 평균 등급이 약 3.08 등급이었고 그리고 불합격자 13명 있었는데요. 2.8 등급에서 6.1 등급까지 다행히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게 비교과 전형이 좀 충분히 이제 좀 더 준비가 좀 돼 있을 거라고 나머지까지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래도 여학생이다 보니까 면접에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광운대학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광운대학교 입학처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시면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라는 뜻으로 제가 학생부 광운대학교를 건축학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하는 광운대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에게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혹시 사회에서 대학교 이름이 많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사회에서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은 그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인이 뭐 서울에 있던 또는 지방에 있던 그런 건 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이 정말 내가 이 학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이거 친구 소개로 그냥 한번 신청해 봤는데 네. 제 자료에 대해서 막 하나하나 분석해서 자세히 알려줘서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 자세히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그냥 신청을 했지만 그래도 네네. 오늘 바탕으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